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마도 나와 같은 나이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죠.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지난달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어요. 다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좀 더딘 편이라서요. 병원이라는 곳이 참 조용하면서도 시끄러운 곳이더라고요. 밤이 되면 복도는 조용해지지만 각 병실에서는 저마다의 사연들이 흘러나와요. 기침 소리, 신음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까지. 그런데 제가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제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기 새 환자분 모셔드릴게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데 그 휠체어에 앉은 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희?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더니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정숙이가 아니야. 김윤희. 제가 24살부터 29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활기찼던 5년을 함께 보낸 회사 동기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부서에 배정받은 동기였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윤희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얼굴은 여전히 윤희였어요. 물론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 무의식 속에 묻어둔 그 시절의 상처가 꿈틀거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숙아, 넌 정말 그대로네.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윤희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자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늙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윤희야, 너도 그대로야. 예전 그대로.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윤희의 표정이 잠깐 이상해졌어요. 제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평상시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서 말했죠. 그런데 정숙아, 여기는 왜 입원한 거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말을 안 듣네. 큰 병은 아니고 종합검사도 받을 겸해서 좀 쉬려고 들어온 거야. 너는? 나도 비슷해. 다만 좀 더 심각한 편이지.
폐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산소흡기가 침대 옆에 있다는 걸 제대로 보게 되었죠. 많이 아파? 아직은 괜찮아. 의사가 잘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윤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당당함이 있었어요. 아픈 것도 뭔가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이 예전 윤희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윤희와의 만남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옆 침대에서는 윤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소흡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거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1978년 제가 24살이던 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회사가 한 중견기업의 총무부였죠. 그때 윤희와 저는 같은 날 입사했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함께 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윤희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 저는 조용한 편이었죠. 맡은 일만 성실히 하고 크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같은 동기라는 동질감도 있었고 서로 다른 성격이라 오히려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윤희는 제게 정숙이는 정말 성실해. 나도 너처럼 해야 하는데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입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를 뽑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윤희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하는 말투도 미묘하게 바뀌었고 같이 점심을 먹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대신 다른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엄쉬엄 해도 돼. 어느 날 윤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윤희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해 연말 저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숙 씨 앉으세요. 네, 부장님.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숙 씨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동료들 사이에서 정숙 씨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간섭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말도 들려와요. 물론 저는 정숙 씨를 믿지만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저는 정말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숙 씨가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부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건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권고사직이었죠. 그때가 제가 29살이던 해였어요. 회사를 나오는 날 윤희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막아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윤희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그런 미묘한 표정까지 자세히 관찰할 여유가 없었죠. 괜찮아, 윤희야. 내 운이 없었나 봐. 새로운 곳에서 잘 될 거야. 너는 워낙 성실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 후로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윤희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수가 어젯밤엔 잠이 잘 왔어? 그저 그랬어. 너는? 나는 약 때문인지 금방 잠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윤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뭔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때 회사 그만둔 후에 어떻게 지냈어? 다른 직장은 구했고? 한참 후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 거기서 남편도 만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을 수도 있어. 결혼은 언제 했어? 32살에 했어. 늦은 편이었지. 너는? 나는 29에 했어.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랑.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만둔 후에 윤희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했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었고요. 잘 살았어? 제가 물어보니까 윤희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나름대로는. 아이도 둘 낳고 남편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살았어. 그럼 잘 된 거네. 그런데 정수가 윤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 너 그때 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뛰었어요. 사실 그 일은 평생 제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왜 저에 대한 그런 말들을 퍼뜨렸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사실은 윤희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윤희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데?
윤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그때 회사에서 너에 대한 그런 말들을 응? 사실은 내가 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예상했던 말이면서도 막상 들으니까 충격이었거든요.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승진 경쟁이 치열했고 너는 워낙 성실해서 상사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잖아. 나는 불안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몇몇 동료들한테 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슬쩍슬쩍 흘렸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렇게 허무하게 풀리다니. 정수가 말해줘. 뭐든지 말해줘. 윤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윤희야. 응?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계속 자책했어.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윤희야. 응? 그렇게 해서 승진한 거 뿌듯했어. 윤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뿌듯했어. 내가 이긴 것 같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특히 승진하고 나서는 더 그랬어.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희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말이에요. 정수가 그때 승진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내가 실력으로 승진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몇 년 후에 과장이 됐어.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차장까지 올랐지.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윤희가 말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성공했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의 시작이 저를 밀어낸 것이었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결혼도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하고 했다고 했지. 응. 영업부 과장이었어. 나보다 3살 위였고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어. 잘 됐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신혼 때는 행복했지. 남편도 나를 아껴줬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윤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회사를 그만뒀거든. 나도 육아휴직을 했고. 사업이 잘 됐어. 처음에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고 큰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 돈이 생기니까 욕심도 더 생기더라고. 남편은 사업을 더 크게 벌이겠다고 했고 나는 그걸 말렸어. 지금도 충분하니까 안전하게 하자고. 남편이 들었어. 안 들었어. 오히려 내가 소심하다고 비전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됐지.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녀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어? 사업이 망했어. 남편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 집도 팔아야 했고 빚도 많이 졌어. 그 후에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화도 잘 내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더라고. 내가 지지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았어. 큰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너무 위축되어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직장을 구했어. 예전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었어. 그래, 그럼 좀 나아졌겠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지. 하지만 가족 관계는 계속 악화됐어. 남편은 내가 돈을 버니까 더 의존적이 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믿지 않게 됐어. 저는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통을 겪어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어때?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간경화였어. 오랫동안 술을 마셔서. 아이들은? 윤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큰아이는 외국에 나가 있어.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거의 연락이 없어. 작은아이는 나를 원망해. 왜? 어릴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그때 윤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수가 너는 참 운이 좋았어. 무슨 소리야. 가족이 있잖아.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고 아이들도 잘 자랐을 것 같고.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이 정말 윤희보다 나았을까? 윤희야, 내 인생이 그렇게 좋기만 했던 건 아니야. 그래도 나보다는 나았을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오후 윤희의 병실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처음에는 면회객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 좀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2명의 남자가 윤희의 침대 주변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윤희의 2 아들인 것 같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엄마가 갑자기 유산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 그래도 여기는
형은 참 한가해.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걸 다 기부하겠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옆 침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윤희는 침대에 누운 채로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실망스러우면서도 체념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큰아들인 것 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저도 아직 얘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은 아들도 거들었어요. 그때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너희들 어디 있었니? 장례식 때 잠깐 왔다가 그 이후로는 안부 전화 한 번 없었잖니.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그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 걱정은? 참 한심하구나. 그러자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우리를 제대로 키워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맨날 싸우고 우리는 방치하고.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윤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한참 후에 윤희가 말했어요. 정수가 들었지? 응, 창피하지?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창피해. 이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다니. 윤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윤희야. 정수가 너는 참 다행이야. 아이들이 착하게 자랐나 보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 아이들이 정말 윤희의 아이들보다 나을까? 윤희야, 우리 애들도 완벽하지는 않아. 그냥 평범하게 자란 것뿐이야. 그래도 적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그건 그래. 정수가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때 저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윤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인생을 성공, 실패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니잖아. 윤희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내 모습 봤잖아. 아이들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병원에 누워있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도 정수가 솔직히 말해줘. 너는 지금 속으로 시원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있잖아.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복수가 된 것 같지 않아? 저는 정말로 생각해 봤어요. 시원한 마음이 있을까? 사실
조금은 있었어요. 윤희가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윤희야. 응, 시원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야.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너를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정말 응. 우리가 젊었을 때 꿈꾸었던 모습이 이런 건 아니었잖아. 윤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가 그때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어.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해달라고 하기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윤희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밤중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윤희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정수가 나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느낌이 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윤희의 말을 들었어요. 정수가 너는 정말 이겼어.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너를 밀어내고 승진했을 때는 내가 이긴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진짜 승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윤희야. 너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잖아. 남편도 아이들도 너를 아끼고. 그게 진짜 성공이었던 거야. 윤희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정작 소중한 걸 다 놓쳤어. 가족도 친구도 진정한 행복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윤희의 인정이었거든요. 응? 너는 마음씨가 착해.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옛날 원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싶어. 윤희야, 우리가 원수였나? 적어도 나는 너한테 원수 같은 짓을 했잖아.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원수였을까? 윤희야,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세상을 잘 몰랐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변명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야. 윤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는 게. 여유로운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그 증거잖아. 저는 웃었어요. 윤희야, 너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절대 이런 말 못했을 거야. 미안하다는 말도, 자기가 틀렸다는 말도. 윤희도 약간 웃었어요. 그러게.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걸까? 아마도. 그때 윤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수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너 그때 회사 그만둘 때 많이 울었지?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응, 많이 울었어. 어디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얼마나? 몇 날 며칠.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정수가. 응?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저는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윤희야, 너도 웃어봐. 나는 웃을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사람이 웃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윤희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윤희야, 응, 우리 이제 화해하자. 윤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 너무 오래 미워했어. 그때 윤희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내려놓는 짐이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그 대화를 나눈 지 사흘 후 윤희는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윤희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저에게 정수가 고마워. 덕분에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는 잠들었거든요. 새벽 4시경에 갑자기 기계 소리가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희는 정말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두 아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진행했지만 진심 어린 슬픔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윤희야, 편히 쉬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넌 내 친구였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저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윤희가 떠나고 며칠 후 저도 퇴원하게 되었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퇴원하는 날 큰딸과 작은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덕분에. 그런데 엄마, 옆 병상에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응, 슬프셨겠어요. 응, 조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그분과는 어떤 사이셨어요? 옛날에 함께 일했던 동기야. 친하셨나 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친했을까? 원수였을까? 복잡한 사이였어. 복잡하다니요? 그냥. 인생이 복잡한 거지.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편안하게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정수가 너는 정말 이겼어. 이겼다. 정말 제가 이긴 걸까요? 생각해보니 승부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윤희는 그때 저를 밀어내고 승진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저는 그때 밀려났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아이들은 눈이 빨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일이에요. 응, 좋은 일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윤희를 위해 기도했어요. 윤희야,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말자.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살자.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어제도 한 할머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되고 못되고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윤희 생각이 났어요. 윤희와 저는 젊은 시절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누가 더 성공하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했던 건 따뜻한 마음, 진실한 관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윤희도 그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여준 그 진실한 모습이 어쩌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윤희가 그때 저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저희는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용서의 소중함을, 사람의 가치를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윤희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해요. 그녀 덕분에 저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윤희야, 너도 이런 소리 들으며 살고 싶었겠지?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게 마치 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수가. 그런 게 진짜 행복이었던 거야.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날지 모르고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고.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윤희와 제 만남도 그랬고 마지막 병실에서의 재회도 그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서 정말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경쟁이 아니라 이해고 승부가 아니라 화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 미움을 이기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윤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를 넘어서 고마워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 사는 게 결국 이거지.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끝. 이 이야기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시는 분들께, 누군가를 미워하며 지내시는 분들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생은 짧습니다.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경쟁할 시간에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테니까요.